안녕하세요. 뉴스와이드 1부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는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일본 이야기 그리고 조국 장관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먼저 일본 관련한 이야기부터 짚어봤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19명 가운데 17명을 교체를 했는데요. 강경 우파를 전면에 배치하면서 한국과의 관계에 그닥 좋은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이 우익 내각은 시작부터 좀 망언을 했어요. 예를 들면 우길기 가져가는 게 뭐가 문제냐 올림픽에 라든지 한국에 대한 조치 정당하다, WTO 제소 잘못됐다 라는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 개각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가 45%, 부정평가가 30%로 긍정평가가 훨씬 높았어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좀 젊은 내각이다, 그리고 좀 안정적인 내각이다 라는 이유들의 퍼센테이지가 좀 높았는데, 이거를 우리 시각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과연 일본의 시민들은 이 개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또 경제가 그리 좋지 않고 상황이 그리 좋아 보이진 않는데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왜 계속 높은가, 또 높아져만 가는가? 그 이유로는 시민혁명을 겪지 않은 일본은 그냥 정부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일왕 즉위식이 있는데 일본이 아마 이걸 외교 무대로, 외교 이벤트로 삼을 거란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 이 이벤트를 어떻게 활용해서 한일 관계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봤는데요. 일단 미국의 경우에는 부통령이, 중국의 경우에는 부주석이 방문을 합니다. 초청을 받은 거죠. 우리도 이낙연 총리가 갈 거란 얘기가 있는데, 미국의 부통령도 가서 아베 총리와 대화를 하고 중국의 부주석도 가서 아베 총리랑 대화를 했는데, 만약 우리 이낙연 총리가 일본을 갔는데 아베 총리와의 대화의 시간이 없거나 너무 짧게 이뤄진다면 또 모양새가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화사절단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이야기로 좀 넘어갔습니다. 일단 민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이니까 과연 밥상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을까? 모두가 다 조국 장관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임명, 그 여론조사를 봤더니 임명을 잘못했다라는 게 51%, 잘했다라는 게 38.9%로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좀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온 게,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조국 장관이 3계단 올라서 3위로 올랐다는 것입니다. 1위가 이낙연 총리, 2위가 황교안 대표, 그리고 3위가 조국 장관이라는 거예요.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건 잘못했다가 높은데 조 장관에 대한 전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좀 높게 나왔다. 그럼 왜 그럴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른 후보군이 좀 상처를 많이 받았다. 예를 들면 안희정 전 지사라든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후보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국 장관이 그 후보에 오르게 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의미 있지는 않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희정 전 지사로 향할 표, 이재명 지사로 향할 표가 모두 조국 장관에게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대 이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 워낙 많이 알려졌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조국 장관 모르는 사람은 없게 됐습니다. 이전에도 뭐 별로 없었겠지만 없게 됐습니다. 그 지명도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 그리고 조국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한 만큼 지금 정부, 여당에서 밀어주는 사람인 만큼 거기에 힘을 보태려는 지지 세력의 표가 아닐까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지금같이 일종의 호재라면 호재를 맞은 한국당의 경우에는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걸까? 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중도층, 특히 범여권을 지지했던 중도층의 경우엔 다시 중도로 빠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중도층의 표가 한국당으로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 한국당은 여전히 탄핵 책임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 정권에서 총리를 지냈고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했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탄핵 정부라는 꼬리표가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이 이번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권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좀 어색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패스트트랙이라든지 조국 장관 청문회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좀 무능함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무능과 어색, 그 결정체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 관련한 이야기도 좀 해봤습니다.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체포가 됐습니다. 지금 체포가 됐으니까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될 텐데, 구속영장을 오늘 저녁이나 내일 새벽쯤에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오촌 조카는 사모펀드 관련해서 주범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이 녹취록까지 공개가 되면서 조 장관과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 관련한 이야기도 해봤는데요. 정 교수가 한투 직원에게 하드디스크를 교체해달라 부탁했다라는 걸 한투 직원이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증거인멸, 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되는 거 아니냐 라는 분석이 잇따랐는데요. 이번 주에 소환 조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돼서 좀 어느 정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소환 조사를 하면 비공개로 하겠죠. 비공개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혹시 이제 정경심 교수는 SNS로도 자기의 주장을 많이 펼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혹시나 포토라인에 서서 언론을 상대로 한마디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이번 주에 아마 알게 되겠죠? 검찰 개혁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조국 장관입니다. 검찰 개혁을 하라고 그 자리에 앉혔기 때문에 조 장관으로선 검찰 개혁에 집중하고 또 속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특히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조 장관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인사를 하게 돼도 뭔가 지금 수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조직 개편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특수부를 줄이게 된다고 해도 이것도 수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어떤 성과를 내기에 너무 수사랑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조금 가시적인 성과 위해서 피의사실 공표 관련한 감찰을 대대적으로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가 계속해서 검찰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 교수는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만큼 피의사실이 너무 검찰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검찰을 비판하고 있는데, 조 장관이 만약 피의사실 공표 관련 감찰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전망도 있긴 합니다만 아주 일각의 전망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을 계속 띠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 정 교수가 소환 조사를 받게 되고, 또 오촌 조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시각에도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될지 다음 주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